제 인생이 나랑 밑으로 떨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탈출해서 평범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는 까닭은 만약 예전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운 시간만 보내는 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정신 차리시라고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사시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희 친정집은 환경이 그리 좋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사실 이혼이 나왔을지도 몰랐겠다 싶을 정도로 부모님 두 분이 많이 싸우셨어요. 그냥 제 어렸을 때부터 집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술 마시고 돌아온 아빠와 집에서 화가 잔뜩 난 엄마가 새벽까지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떨다가 잠들었던 것뿐이에요. 항상 집을 떠나고 싶었고 제가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숙사가 있는 공장의 생산직으로 취직해서 집을 나와 독립한 것입니다. 처음엔 부모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나왔던 거고 나중에 제가 공장에 취직한 걸 알게 된 엄마가 전화해서 매달 월급 받으면 절반은 엄마한테 용돈으로 보내라고 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연락 끊었어요. 평생 무능력하고 학창시절 내내 거의 방치에 가깝게 제게 신경도 안 쓰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부모님을 신경 안 쓰고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첫 월급 받았을 때 엄마 통장에 100만 원 보내놓고 이게 끝이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그 뒤로 완전 혼자 살았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처럼 기대고 비빌 곳이 없었으니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월급 받는 돈은 90% 가까이 저금하고 돈 모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밥 먹고 기숙사에서 주는 밥 먹고 쉬는 날에도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 그냥 출근해서 주말 특근으로 일하는 날이 많았어요. 별 생각 없이 기숙사 주는 회사로 골라서 취직한 건데 나름 물건을 납품하는 규모가 큰 곳이었고 월급도 제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2년 돈 모으니 저희 부모님조차 한 번도 못 만져봤을 정도로 큰 돈이 통장에 쌓여 있었고 앞으로 뭘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대학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야간대학을 다니고 졸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공장 생활이 제게는 나쁘진 않았지만 언제까지 이 일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공장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다 끌어모아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더니 제 손에 제법 큰 돈이 들려있더라고요. 혼자 살기에 깔끔하고 괜찮은 원룸을 전세로 구할 수 있었고 공장에 다닐 때보다 월급은 적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6시 땡 하면 퇴근하는 삶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공장 다닐 때는 어차피 주변이 상가 기숙사밖에 없어서 일찍 퇴근해도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기본 저녁 8시까지 잔업을 했고 밤 10시까지 연장 근무를 한 적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6시에 끝나다 보니 남는 저녁 시간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집 근처 영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영어학원에서 문제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지난 나이였는데 그전까지는 태어나서 남자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친하게 지낸 남자였고 알고 지낸 지 한 달 만에 연애를 시작했었는데 제가 아는 것도 하나 없으니 연애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영어학원이 끝나면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자취방에 남자친구가 종종 놀러오기 시작했고 연애 1년 만에 덜컥 아이가 먼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디에 물어보고 조언을 구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자기가 책임질 테니 결혼하고 아이 낳자고 했고 저는 또다시 바보처럼 그 말에 감동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형제 없이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어릴 적 이혼하고 집을 나가서 연락이 완전 끊긴 상태였죠. 남자친구가 당시에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아둔 돈도 없으니 일단 자기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면서 돈을 모아 독립하자 하더라고요. 아이 낳으면 시모가 애도 봐줄 테니까 제가 직장 다니는 것도 편할 거라며 딱 2년만 같이 살다 보면 빌라 전세 얻을 돈은 모을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사실 이 와중에 제가 유일하게 잘한 일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당시 남자친구에게 제가 살던 전셋집을 월세라고 설명했어요. 왠지 그때는 그래야 할 것만 같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게 목돈이 있다는 걸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도 빌라 전세는 구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돈 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언젠가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거나 집을 사게 된다면 그때 내 돈을 보태서 써야겠다 생각하고 몰래 통장에 숨겨놓고 있었죠.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지옥 구렁텅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유일하게 잘했던 일 한 가지였고, 결론적으로는 그 덕분에 지금 제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대로 된 결혼식조차 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합가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사이에 두고 저와 경쟁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허구한 날 시어머니가 퇴근한 남편 붙들고 물어본다는 말이, 너, 네 와이프랑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거니?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 와중에 남편은 또 당연히 엄마를 구할 거라 대답하면서 제 속을 벅벅 긁어놓더라고요. 시모와 살면서 눈칫밥 먹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합가 2달 만에 뱃속 아이는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아프고 슬픈 일이었지만 아마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저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불쌍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뻔했다 싶어요. 뱃속 아이가 세상 먼저 떠나고 나니 시모의 괴롭힘이 훨씬 심해지더라고요. 집안에서 사생활이 없다시피 했고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어차피 맞벌이하는 상황이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님의 잔소리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은 멀쩡한 회사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석 달마다 회사 사람들과 싸우더니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들쭉날쭉한 남편 수입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웠고, 사실상 집안 생활비는 어머님이 학교 앞에서 하는 작은 분식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어요. 제가 버는 월급에서 어머님에게 용돈 겸 생활비로 매달 50만 원씩 드렸고, 나머지 돈은 예전 공장 다닐 때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저축하고 모았습니다. 남편이 제 돈 쓰려 할 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시어머니한테 용돈 달라 하라고 했죠. 또 웃긴 게 다 큰 아들이 용돈 달라 하면 어머님은 기쁜 마음으로 용돈을 주신다는 점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본인에게 의지하면 할수록 어머님은 훨씬 더 좋아하셨죠. 어차피 이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상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모자가 똘똘 뭉쳐 저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먹고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남편과 시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 보고 깔깔대는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고 짜증이 나던지, 결국 참다 못해 결혼 8개월 차에 남편에게 이대로는 내가 너희 집에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이혼만큼은 싫었는지 저보고 뭘 어떻게 하고 싶냐 묻더라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서 어머님이랑 멀리 떨어져서 살지 않으면 하루라도 더 결혼 생활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제 요구를 들은 남편은 난색을 표했어요. 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엄마랑 떨어져 지내본 적 없어. 내가 분가해서 나간다고 하면 엄마가 쓰러질걸? 지금 이혼하겠다는 아내를 달래면서 자기 엄마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당신 엄마가 걱정이면 엄마랑 살라 해놓고 제가 짐 챙겨서 나가는 신용을 했더니 남편이 알겠다며 분가하자고 제 다리를 붙들었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미리 알면 집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거라면서 몰래 집을 구해놓고 시모가 집에 없는 날 조용히 이사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중에 자기가 이야기하겠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 그러라고 했어요. 시모에게는 비밀로 해놓고 시모가 걸어서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옆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몰래 알아보러 다녔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부동산끼리는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인 건지 분명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는 말도 한마디 꺼낸 적 없고 옆 동네로 집 보러 다녔었는데 며칠 후 어머님께서 잔뜩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년이 내 아들 꼬셔서 이사 가자고 했냐? 집 앞에 복덕방 사장이 그러더라. 네가 우리 아들 데리고 집 구경 다닌다면서? 이미 시모가 다 알아버린 걸 숨길 방법도 없고 사실대로 어머님이랑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자마자 시모가 득달같이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제 머리채라도 쥐어뜯을 생각으로 덤볐나 본데 저도 지금까지 인생 녹록하게 살아온 건 아니라서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옆에서 벙찐 상태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제가 시모의 양팔을 잡고 소파에 떠밀어서 던져놨더니 그제서야 두 여자 사이를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늙으면 먼저 갔어야 하는데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어. 둘 다 나가. 나가서 니들 맘대로 살던지 해라.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다 갈 테니까 니들은 니네 맘대로 살아. 시모는 저한테 힘으로도 통하지 않자 가슴을 치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고, 등신 같은 제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싹싹 빌며 죄송하다 빌더라고요. 엄마, 내가 미안해. 다신 내가 안 그럴게. 엄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잠시 와이프 말 듣고 미쳤었나 봐. 진짜 그 모습 보니까 남편이라는 인간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던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멍청하고 한심한 인간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단 하루라도 더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엄마를 못 떠나겠다며 끝까지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저 혼자 집을 구했고 이혼보다 먼저 별거부터 하게 되었죠. 남편과 시모에게 밝히지 않고 숨겨두었던 결혼 전에 모은 돈도 있었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시모에게 생활비 50만 원 드린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가 버는 돈을 저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살 집 구하는 건 아무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와서 시모를 포기하고 저한테 온다 하더라도 다신 같이 살 생각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편히 살 수 있는 오피스텔로 집을 얻었어요. 시모와 남편에게 집 나간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평일 낮에 몰래 짐을 뺀 거라서 당연히 두 사람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짐을 싸면서 느낀 게, 제가 결혼 생활 1년 좀 넘게 했는데 이 집안의 제 짐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몇 개가 제 짐의 전부였고, 큰 여행 가방 하나에 전부 담아 넣었더니 끝이더라고요. 그날 바로 집을 나왔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시모가 제가 집 나간 것을 눈치채고는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남편은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며 당장 돌아오라고 협박도 했다가 자기가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도 하고 정말 웃기는 놈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소름 돋는 건 시모가 제게 보낸 문자였는데, 제발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내 아들 옆에서 이대로 사라지라 하더라고요. 만약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정체모를 협박까지 하더군요. 저 아줌마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만약 제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그 집안에 계속 눌러앉아 있었다가는 조만간 시모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해 줄 수 없다면서 무조건 집에 다시 들어와 살자고 했지만, 이 상황에 어떤 여자가 다시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겠습니까? 어차피 제가 사는 곳은 모를 테니 집으로 찾아올 수는 없을 거고, 혹시나 회사로 찾아와서 저한테 나쁜 짓이라도 할까봐 직장도 다음날 바로 그만뒀어요. 크게 저한테 메리트 있는 회사도 아니었고 어차피 평범한 사무직이라 비슷비슷한 다른 직장 구하는 건 며칠 걸리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제게 전화하고 연락해서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이혼만큼은 절대 못 해준다고 이야기했지만 이혼 따윈 당장 안 해도 상관없지만 당신네 엄마랑은 한 집에서 무서워서 더 못 살겠다 이야기했어요. 시모가 제게 보냈던 문자를 캡처해서 남편에게도 보내줬더니 그 뒤로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5일쯤 지났을 때 저보고 한번 밖에서 따로 만나자 하더니 그제서야 아무런 조건도 없이 협의 이혼해주겠다네요. 제가 남편이나 시모에게 위자료를 받을 것도 아니고 남편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서 깔끔했어요. 나이 30대 중반에 엄마한테 용돈 받아 쓰는 남자에게 대체 뭘 바라겠습니까? 별거 한 뒤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2달 정도 더 걸렸지만 어쨌든 같이 살지도 않고 시모 얼굴 볼 일도 없었으니 저는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됐고 전 남편은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예전처럼 작은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났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엄마 때문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봉투에 100만 원을 담아서 제게 건네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깨끗하고 멀쩡한 집에서 살고 있는 줄 알면 아마도 배가 많이 아플 겁니다. 한번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겪어서 그런지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한때는 세상에서 나만 외톨이인 것 같고 우리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슬프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생활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시모도 없고 멍청하게 지내 엄마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남편도 없으니 세상 편하고 홀가분하네요. 아직 제 나이도 얼마 안 됐고 앞으로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면 다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인연을 못 만나더라도 이제는 큰 상관없고 저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